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냉장고 꼭대기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거나 한창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굳이 키보드 앞을 떡하니 차지하고 잠든 아이를 볼 때 말이죠. 때로는 혼자 있기 무서워 울다가도 뱅돌이나 집사 곁을 찾아와 겨우 안심하고 잠드는 박하 같은 아이들을 보며 거긴 불편하지 않을까 혹은 왜 꼭 저기여야만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내가 집을 잘못 꾸몄나? 혹은 우리 애는 성격이 이상한가 자책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단 1cm도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 지독하게 논리적인 생물입니다. 뱅돌이, 박하, 뱅순이가 선택한 그 자리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각자의 생존 데이터와 심리적 필요가 집약된 전술적 요충지니까요. 여기서 많은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애는 그냥 거기가 푹신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혹은 그냥 고양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자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 집사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다시 보시죠. 만약 단순한 우연이나 푹신함이 기준이라면 뱅돌이가 굳이 푹신한 방석을 버리고 딱딱하고 먼지 쌓인 냉장고 위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하가 굳이 뜨겁고 시끄러운 컴퓨터 본체 위를 고집할 이유도 없죠. 녀석들은 지금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안전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생존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집안 전체를 하나의 전술 지도로 펼쳐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선택한 위치는 크게 4가지 데이터 모드로 분류됩니다. 첫째, 뱅돌이가 즐겨 찾는 냉장고 위나 캣타워는 영역의 지배권을 확인하는 관측소 모드입니다. 둘째, 박하가 찾아드는 숨숨집이나 컴퓨터 본체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에너지를 채우는 방어 및 충전 모드입니다. 셋째, 뱅순이가 선호하는 햇살 드는 거실이나 폭신한 이불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휴식을 얻는 실용주의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가 업무 중일 때만 오는 키보드 앞이나 박하가 뱅돌이 품을 찾는 것은 신뢰 기반의 상생 시너지 모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얻어가게 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었던 장소를 고집하는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여 근거 없는 자책감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아이의 수면 위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나 건강 상태를 즉각 판독할 수 있는 신뢰 등급 레벨을 알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각 위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을 세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뱅돌이는 왜 업무 중에만 키보드에 오는지, 박하는 왜 분리불안을 겪으며 특정 대상을 찾아 헤매는지 그 놀라운 의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측소 모드. 높이와 집중력을 점유하는 전략가 뱅돌이. 뱅돌이가 선택하는 잠자리는 크게 2가지 데이터 값으로 나뉩니다. 집안 전체를 통제하고 싶을 때는 고지대를 점령하고 집사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될 때는 그 흐름을 끊고 자신에게 동기화시키려 합니다. 뱅돌이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전술 기지입니다. 첫째, 고지대의 열역학 및 방어기제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냉장고 위는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사방이 트여 있어 포식자의 접근을 0.1초 만에 감지할 수 있는 완벽한 관측소입니다. 뱅돌이가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나를 건드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강한 자신감과 영역 지배력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 중 키보드 앞 점령의 심리 데이터입니다. 많은 집사님이 이를 단순한 방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T 집사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고도의 동기화 전략입니다. 집사가 모니터와 키보드에 집중할 때 그 공간은 집안에서 가장 밀도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핫스팟이 됩니다. 뱅돌이는 집사의 집중력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그 흐름의 길목인 키보드 앞을 차단함으로써 강제로 관심을 자신에게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뱅돌이를 보면 명확합니다. 평소에는 냉장고 위에서 집사를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지배자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제가 편집을 시작하거나 업무 메일을 쓸 때 보다는 게임을 할 때 어김없이 키보드 앞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뱅돌이가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가끔 눈을 뜨고 제가 모니터를 보는지 자신을 보는지 체크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집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우리 애가 냉장고 위나 무늬처럼 아주 높은 곳을 고집한다면 영역 내 자존감 만렙, 집안의 대장고양이입니다. 내가 업무만 하면 키보드 위로 잠든다? 집사의 관심을 독점하고 싶은 질투 많은 전략가입니다. 집사의 의자를 뺏어서 자고 있다? 집사의 권위를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서열 확인 중입니다. 뱅돌의 수면 위치에 따른 신뢰 등급을 정리해드립니다. 냉장고 위 캣타워 꼭대기는 레벨 2, 집안 환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집사를 믿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는 단계입니다. 집사 머리맡,
레벨 3. 집사를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고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키보드 앞 집사 의자. 레벨 3. 집사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고 싶어 할 만큼 친밀도가 높으며 자신의 존재감이 집사의 업무 데이터보다 우선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신뢰 단계입니다. 이처럼 뱅돌이는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며 수면과 휴식을 취합니다. 고양이는 꼭 한 곳에서만 자는 것은 아닌 만큼 여러 가지 레벨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와 충전 모드. 안정을 찾아 헤매는 의존형 전략가 바카. 바카가 선택하는 위치는 철저히 에너지 효율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혼자 있음을 울음을 터뜨리는 바카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신의 불안 수치를 낮추고 외부의 공기를 빌려 체온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생존형 하이브리드 구역입니다. 첫째, 컴퓨터 본체위라는 외부 배터리 활용입니다. 고양이는 기초대사량이 높고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바카처럼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거나 심리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은 스스로 열을 내는 것보다 외부의 열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컴퓨터 본체위는 집안에서 가장 일정하게 열이 발생하는 핫스팟이며 바카는 이곳을 자신의 체온 유지 시스템을 보조하는 외부 배터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뱅돌이의 품과 집사의 800에라는 사회적 정박입니다. 바카의 분리불안 데이터는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안정 수치를 보충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뱅돌이의 품이나 집사의 800에 다리 사이는 바카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의 심장박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소죠. 이는 야생에서 형제 고양이들과 뭉쳐 자던 습성의 연장선으로 혼자일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동료의 존재로 상쇄하려는 본능적 선택입니다. 우리 바카를 관찰해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숨숨집 구석이나 따뜻한 컴퓨터 본체 위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며 불안을 견딥니다. 하지만 뱅돌이가 자리를 잡으면 어김없이 그 품으로 파고들고 제가 의자에 앉으면 바로 다리 사이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바카가 집사나 뱅돌이를 찾아다니며 울다가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잠드는 데이터는 바카에게 잠자리의 완성 조건이 온도나 푹신함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의 유무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집사님들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카가 그냥 추위를 잘 타서 본체 위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혹은 성격이 워낙 애교가 많아서 붙어 자는 거 아닌가요? 물론 바카가 추위를 타거나 애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 집사의 분석은 다릅니다. 바카가 뱅돌이의 품을 찾는 건 단순한 애교를 넘어선 생존형 데이터 공유입니다. 뱅돌이라는 강력한 개체의 시야와 방어력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약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죠. 본체위를 선택하는 것도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따뜻함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뱅순이처럼 햇살이 잘 드는 이불이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바카가 본체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곳이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심리적 요새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산된 선택인 겁니다. 우리 애가 가전제품이나 뜨거운 곳만 찾아다닌다면 기초대사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심리적 긴장도가 높아 외부 온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혼자 안 자고 꼭 다른 고양이나 집사의 몸에 붙어 자려야 한다. 신뢰도가 높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상태를 리스크로 느끼는 의존형 데이터가 강한 아이입니다. 숨숨집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온다. 완벽한 리스크 제로 상태를 원하는 방어 프로토콜 가동 중입니다. 바카의 수면 위치에 따른 신뢰 등급을 정리해드립니다. 숨숨집, 컴퓨터 본체 위. 레벨 1, 집사보다 환경이 주는 물리적 보호막을 더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절실한 상태죠. 집사 다리 사이. 레벨 3, 집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정감을 공급받으려는 전략적 신뢰 단계입니다. 뱅돌이 품, 집사 800에. 레벨 4, 자신의 생존 데이터를 타자에게 100% 맡긴 상태입니다. 집사와 뱅돌이를 완벽한 안전구역으로 정의한 최상위 신뢰 단계입니다. 저희 바카는 선천적으로 난청을 타고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불안감 또는 의존도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용주의와 안락한 모드.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는 효율 전문가 뱅순이. 뱅순이가 선택하는 햇살 드는 거실, 폭신한 사람 이불, 그리고 집사의 배 위는 모두 고품질의 휴식을 보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뱅순이에게 잠자리란 외부의 에너지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안마의자와 같습니다. 첫째, 천연 에너지 자원인 햇살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뱅순이가 거실 바닥에 비치는 햇살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잠드는 것은 단순한 일광욕이 아닙니다. 이는 태양열이라는 무한동력을 이용해 자신의 체온 유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고도의 경제적 선택입니다. 햇살 아래서의 수면은 뱅순이의 생체 리듬을 최적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충전 방식입니다. 둘째, 신체 압력 분산을 위한 폭신한 인터페이스 선호입니다. 뱅순이가 딱딱한 바닥보다 사람의 침대나 이불, 심지어 집사의 배 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압력 분산 데이터 때문입니다. 폭신한 소재는 고양이의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중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깊은 수면의 비중을 높여줍니다. 특히 집사의 배 위나 다리 사이는 적절한 탄성과 체온이 결합한 최상위 등급의 매트릭스로 인식됩니다. 우리 뱅순이를 보면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해가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 거실 바닥을 선점하고 밤이 되어 온도가 떨어지면 귀신같이 혹신한 사람 침대 안으로 파고듭니다. 특히 제가 침대에 눕자마자 제 배 위나 다리 사이의 굴곡을 확인하고 자리를 잡는 데이터는 뱅순이가 집사를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자신의 수면 환경을 완성해주는 핵심 퍼즐 조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뱅순이에게 집사의 배 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며 안락한 VIP석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뱅순이가 게으른 성격이라서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혹은 모든 고양이는 원래 푹신한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죠. 만약 단순한 게으름이나 기호의 문제라면 뱅순이는 아무 이불 위에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뱅순이는 굳이 집사가 덮고 있는 이불 혹은 집사의 신체 곡선이 느껴지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재의 폭신함만 보는 게 아니라 집사의 체온이라는 추가 에너지원과 집사가 곁에 있다는 안전 데이터까지 결합한 결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뱅순이는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여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는 효율의 끝판왕인 셈입니다. 우리 애가 햇살을 따라 집안을 이동하며 잠든다? 에너지 관리에 능숙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무조건 집사 침대나 혹신한 곳만 고집한다. 수면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안 환경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집사 배 위나 다리 위에서 떡실신해서 잔다. 집사를 완벽한 휴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배를 기꺼이 내어주는 무한 신뢰 데이터의 증거입니다. 뱅순이 수면 위치에 따른 신뢰 등급을 정리해드립니다. 햇살 비치는 거실, 혹신한 곳. 레벨 2. 환경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신뢰 상태입니다. 사람 침대, 사람 이불. 레벨 3. 집사의 개인적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완벽히 통합한 단계입니다. 집사의 배 위, 다리 사이. 레벨 4. 신체적 취약점인 배를 노출하고 잠든다는 건 데이터상 위협 수치 0%를 의미하는 완벽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집안 지도를 다시 그리세요. 신뢰 등급 업그레이드 전략. 수면 위치는 고양이가 보내는 무언의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뱅돌이, 박하, 뱅순이의 사례를 통해 집안 곳곳에 숨겨진 수면 위치의 과학적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냉장고 위는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는 관측수 모드였고, 컴퓨터 본체 위나 숨숨집은 에너지 효율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어 모드였습니다. 거실의 햇살과 폭신한 이불은 최적의 휴식을 위한 실용주의 모드였으며, 집사의 팔베개나 다리 사이는 모든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깊은 신뢰가 축적된 상생 시너지 모드였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어디서 자느냐는 그 아이가 지금 집이라는 환경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집사인 여러분을 어느 정도 파트너로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데이터 값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에이, 우리 애는 그냥 성격이 까칠해서 절대 안 와요 라거나 품종 특성상 독립적이라서 그래요 라고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T 집사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야생의 본능을 가진 고양이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집사 곁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침대나 거실 환경이 아이에게 충분한 매력을 주지 못하거나 반대로 위협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오게 할 명확한 데이터적 명분을 집사가 제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오늘 어디에 자리를 잡았나요? 혹시 아직 신뢰 등급 레벨 1이나 2에 머물러 있어서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분석을 넘어 실전 솔루션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고양이가 침대를 거부하는 물리적인 이유를 제거하고 단 일주일 만에 800의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프로토콜을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위치별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전편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잠자리를 여러분의 곁으로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실전 꿀팁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우측 상단 카드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사 생활의 효율을 연구하는 삼냥이 T집사입니다. 뱅순이가 남겨준 그 안락한 수면의 기억처럼 여러분도 아이들과 가장 밀도 높은 신뢰의 데이터를 매일 밤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오늘 선택한 의외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엔 아이들의 위치가 여러분과 한 뼘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